한국 시간으로 1월 6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을 치루었습니다. 대회 직전 마지막 한국 대표팀의 스쿼드 상태를 체크하는 이 경기의 상대는 바로 이라크로 2007년의 아시안컵에서의 우승 경력이 있는 중동 축구에서는 꽤나 독보적인 위치를 보유한 쉽지 않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하게 되면 그 상대로 이라크가 유력한 상황이기에 클린스만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상태를 점검하면서도 미래에 다시 맞붙게 될 경쟁팀에게 자신들의 전력을 누출시키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인업에서는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같은 핵심 주전 선수들이 전부 선발에서 빠져버렸는데요. 주전급 멤버들을 보고 싶어 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운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이들이 최근 클럽에서 경기를 치르고 와 체력적으로 지쳐있다는 점, 국가대표 전지훈련에 합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나름 이유가 있는 클린스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얻어갈 것이 많았던 경기였고 꽤나 치열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몰입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명경기였는데요. 게다가 감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전력 누출을 꺼리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어쨌든 마지막으로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해외파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도 체크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베스트 정예 멤버를 투입할 것이라는 팬들의 예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4-3-3 포메이션으로 출전했으며 최후방 수비 라인은 차례대로 김승규, 김영권, 정승현, 박영우, 이기재, 미드필더진에는 서령우, 홍현석,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로는 오현규가 출전했습니다. 중동 축구는 아직까지도 기본기도 부족하고 전술적인 발전도 지체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꿀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 능력만큼은 유럽 그 어떤 최정상 국가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키도 크지만 몸이 두꺼워 경합에 있어서도 절대로 밀리는 법이 없고 공중볼에서 큰 이점을 발휘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찬스들을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와 테크닉, 드리블, 패스와 같은 기본기들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월등히 위에 있으며 이번 경기도 결국 대한민국이 흐름을 지배하되 이라크 선수들의 코너킥과 프리킥을 주의하면서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수비라인의 중추인 김민재가 빠진 탓인지 이라크 선수들의 공격이 평소보다 잘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고 전반 2분 만에 이라크에게 뒷공간을 뚫려버리며 그대로 1대1 찬스를 내주고야 말았는데요. 김승규의 결정적인 선방이 아니었으면 영락없는 골이었고 만약 김민재가 출전했다면 공격수와의 속도와 경합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것으로 여겨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핵심 수비수의 부재로 인한 공백이 커다랗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과 손흥민이 빠졌음에도 이선 쪽의 공격력은 한국이 우위를 점했는데요. 비록 주전 멤버는 아니지만 이재성은 대한민국의 숨은 살림꾼인 선수였고 중앙과 측면을 폭넓게 움직이면서 모든 공격 전개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황인범이 든든하게 포백 앞에 버텨주면서 후방과 최전방 라인을 이어줬는데요. 핵심 멤버들이 빠진 만큼 기존의 주전 선수인 이재성과 황인범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해줘야 했고 전반전은 사실상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공이 전개되었습니다. 18분 결정적인 크로스가 정우영에게 연결되었지만 이 기회도 아쉽게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는데요. 오늘 손흥민과 이강인이 빠진 이 경기를 이끌어간 인물은 누가 뭐래도 이재성이었고 결국 선제골도 바로 이재성의 왼발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전반 39분 한국 대표팀이 원투 패스를 받으면서 공간으로 빠져들어갔고 날카로운 크로스가 들어갔으나 이라크의 슛블록이 공이 튕겨나왔는데요. 이 세컨볼을 바로 가로챈 한국은 바로 박스 근처에 이재성에게 공을 건네줬고 이재성은 지체 없이 이 패스를 곧바로 왼발 중거리 슛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의 이 슛은 이라크 골문의 왼쪽 상단을 향해 강력하게 꽂혀버렸는데요. 마치 손흥민이 생각날 정도의 엄청난 왼발 중거리 골이었고 한국 대표팀은 주전 멤버가 전부 빠진 상황에서도 중동 축구의 강호 이라크를 상대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기력은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 결국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와 황희찬 같은 대한민국의 거물급 선수들이 전부 투입되었고 이 장면을 본 이라크 벤치 쪽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전 베스트 11이 전부 나온 대한민국의 공격은 무지막지했습니다. 투입과 동시에 조규성이 이라크 수비수들을 등지면서 터닝슛으로 상대의 간담을 서늘게 만들었고 김민재가 후방에 단단히 버텨주자 이라크는 이제 공격조차 쉽게 나서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본격적으로 드리블을 통해 수비라인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전반전 어떻게든 역습까지는 몇 번씩 연결해봤던 이라크였지만 후반전에는 사실상 일방적인 반코트 경기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최근 국대와 클럽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이강인이 국가대표 훈련에 가장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제 이라크는 경기를 뒤집겠다는 의지마저 꺾인 채 박스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었고, 이제 이라크의 목표는 동점골보다도 그저 한 골차 패배만 지키면서 체면치레나 하자는 생각이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65분 손흥민이 다시 한번 뒷공간 침투를 하며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냈고, 그대로 이라크의 골키퍼가 양손으로 손흥민의 왼발을 덮쳐버렸는데요. 그러나 심판은 이번 경기 유독 이라크에게 우호적인 판정을 많이 했고, 명백한 파울임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어이없는 편파 판정은 이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이라크의 수비수가 손으로 이강인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얻어맞은 이강인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이라크 선수에게는 옐로카드 하나로 그쳐버렸습니다. 아무리 같은 중동 국적이고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경기라도 그렇지, 매수가 의심될 정도의 편파 판정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팬들은 어이가 없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경기는 한국의 승리로 돌아갔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1월 15일 아시안컵 첫 경기를 바레인과 치르게 되는데요. 바레인은 피파 랭킹 86위에 위치해 있는 팀이고, 이번 조별리그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한국팀 입장에서는 첫 경기부터 완승 혹은 대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건데요. 그 뒤로는 20일에 요르단, 25일에는 말레이시아와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를 가지게 되며, 말레이시아에는 최근 마법 같은 순간들을 일으키며 판곤 매직이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김판곤이 감독으로 부임해 있는 중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들만 만나게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최근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 해외파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16강 진출을 확정지어 주전 선수들에게 체력 안배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라크과의 대결은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여러모로 배워갈 점이 많은 경기였고, 이제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